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메타버스 줍줍 탑7 마지막 오늘 마지막 또 한 챕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MD, 노블록스, 유니티 소프트웨어, 오토데스크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두 챕터에 걸쳐서 보셨죠. 이제 오늘은 그 유명한 C 그리고 벤틀리 시스템 그리고 메타 ETF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서 이제 게임주가 아주 독단적으로 올라오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이건 머니 게임으로 이미 번졌습니다. 이제는 머니 게임이죠. 네. 이제는 뭐 실적, 펀더멘탈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누가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거기에 NFT를 붙이느냐, 코인을 붙이느냐, 이 싸움으로 변질된 거죠. 이게 보통 보면 버블의 뭐 단계에서 나타나는 건데 꼭 이게 꼭대기는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좀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제 들어가셔야 될 사람들,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제부터는 목표 수익률을 정확히 정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20% 정도 올라오면은 나는 무조건 끊고 나오겠다. 나는 지금 들어가더라도 15% 정도만 먹고 나오겠다. 이렇게 목표 수익률을 정확히 정하지 않고 들어가서는 빠져나오지 못하면 늪속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올라올 때마다 한 50%는 정리하시고 50% 정도 가지고 끝까지 한번 버텨보시고 지금 들어가신 분은 목표 수익률 15에서 20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플레이하시면 크게 물리지 않고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머니 게임입니다. 해외 투자를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최근에 아시아 쪽에서 C라는 회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SEA. 네, 뉴욕 증권거래에서 상장되어 있고 티커나 SE를 쓰는데 동남아시아의 아마존이다. 텐센트다. 이렇게 회사가 지금 진화하고 있죠. 이미 1차 시세가 난 이후라 추가 상승에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텐센트가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결국 메타버스 동남아 지역의 핵심 엔진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만 지금 메타버스가 핫한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 쪽도 핫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하나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오징어 게임 같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데 해외에서 더 먼저 뜨지 않습니까? 이 인터넷이 굉장히 이 속도가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선진국이 늦습니다. 그렇죠? 예, 선진국은 늦습니다. 선진국은 할 일도 많고 나름대로 이렇게 조절해서 보지만 좀 중진국이나 이렇게 이제 동남아시아 쪽 사람들은 많이 보죠. 그리고 이렇게 이빨도 세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전화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팬덤도 강하고 그렇습니다.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동사에 대한 접근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고 동 종목을 한번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올 5월에 250달러 이하였던 것들이 쭉 뻗어서 340달까지 와서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가서 옆으로 이제 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뛰느냐? 당연히 저는 더 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강타로 치고 빠지고 이런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회사가 매력적이고 그리고 동남아 시장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견디면 먹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중국 출신의 싱가포르인 포레스트 리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국계 싱가포르인인데 싱가포르인이라고 그러죠.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인터넷이나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에서 포레스트를 좋아해서 포레스트 검프를 좋아해서 포레스트라고 이름을 지었고 우연히 이제 여자친구가 스탠포드 대학을 다녔는데 자기도 이제 스탠포드 대학인가 이제 MBA 가기로 해서 우연히 갔을 때 마침 스티븐 잡스의 그 유명한 I'm Hungry인지 그 연설을 들었다는 거죠. Still Hungry를. 네. 그래서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스티븐 잡스의 그 연설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사업을 읽었는데요. 아주 뭐 나름대로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우선 C그룹의 의미는 사우스 이스트 에이지아의 줄임입니다. 그래서 SEA죠. 동남아시아를 뜻하죠. 동남아시아의 아마존이다. 텐센트가 지분의 20%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텐센트가 키워준 거죠. 그렇죠? 네. 텐센트가 참 투자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카카오 페이도 그렇고, 뭐, 카카오 관련된 쪽은 텐센트가 참 투자를 잘하는데, 중국 애들의 그 상술, 세상을 보는 눈, 그렇죠? 네, 야후의 제리앙도 중국계 타이완이 쓰고, 네, 알리바바의 마인도 이렇게 투자를 참 잘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보기와 다르게 세상을 보는 눈은 확실히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부는 크게 3개의 사업부로 나눠졌습니다. 가레나라는 사업부하고 쇼피라는 사업부하고 씨머니라는 사업부가 있는데, 가레나는 게임입니다. 게임을 개발하고 퍼블리셔하는 걸 제공하죠. 네, 지금 퍼블리셔. 롤사를 통해 리그 오브 레전드를 서비스를 지금 제공 중에 있죠. e스포츠도 중개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47%가 가레나라는 게임에서 나오고, 다음에 쇼피는 동남아시아 좀 살아본 사람은 전부 여기 가서 쇼핑하죠. 이커머스 업체인데 쇼피. 매출액의 전체 그룹 매출액 50%를, 다음에 이제 핀테크 사업을 영위하죠. 그래서 동남아의 아마존이다. 동남아의 텐센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동사의 사업 구조를 볼까요? C, 네, 가레나, 네, 디지털하고 엔터테인먼트, 게임하고 엔터테인먼트 쪽을 이쪽에서 하죠. 이커머스는 쇼피라는 이 사업부에서 하고, 다음에 C머니에서는 디지털 파이낸셜 서비스, 네, 핀텍, 은행 금융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은행 자격증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공룡으로 동남아를 휘어잡은 강자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볼까요? 쇼피의 놀라운 성장과 위치. 이름처럼 정말 동남아시아의 쇼핑과 게임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쇼피 플랫폼 7개 국가에서 운영 중이다. 동남아의 1위인 이커머스 쇼핑 플랫폼이다. 중국에서는 광군제,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다면 동남아에서는 슈퍼 쇼핑데이가 있을 정도다. 이게 바로 쇼피의 구구데이라고 하죠. 구구데이. 예, 슈퍼 쇼핑데이가 있을 정도인데 이게 이름이 구구데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우리가 모르는 우리는 선진국만 바라보고 중국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동남아의 새로운 강자가 나오는 거죠. 네, 이미 주가는 1차 상승을 하고 쉬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상승을 하죠. 네, 동남아 인구와 이들의 성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차라리 미국 주식을 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C 같은 주식을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동사 이커머스 성장추이를 보면은 네, 약 6개의 나라를 커버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베트남 9,600만 명, 타이완 7천만 명, 필리핀 1억 800만 명, 그렇죠? 말레이시아 3,200만 명, 싱가포르 600만 명, 인도네시아 2억 7,100만 명, 그렇습니다. 총 5억 8,300만 명이 여기서 인구가 있고, 여기서 쇼피라는 큰 어떤 플랫폼 안에서 놀고 있는 거죠. 인구가 대단합니다. 또한 동사는 최근에 이제 핀테크 기업으로 무장을 해서 선진국의 어떤 시스템을 받아들인 거죠. 2022년에 주목할 수익은 핀테크 부분이다. 그래서 C머니 현재 C 전체 수익의 1%만을 기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겁니다. 1%밖에 지금 기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좋습니다. 2020년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은행 라이선스를 획득했으며 2022년 1월에 뱅크 카지아테탄 키노미 인도네시아 은행을 인수를 했습니다. 네, 에코노미라는 은행을 인수한 거죠. 그렇죠? 방크 에코노미. 금융 서비스 사업은 2022년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포지션 위치에 있다. 그렇습니다. 쇼핑, 엔터, 게임, 이제 핀테크, 은행, 금융, 우리 카카오랑 굉장히 비슷한 시스템. 다음에 저희 아마존과 굉장히 비슷한 시스템, 텐센트와 굉장히 비슷한 시스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죠. 동사의 영업이익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그렇죠? 네. 동사의 레비뉴, 네, 매출액은 106억 달러, 그렇죠? 100만, 1000만억, 106억 달러. 거의 11조, 12조의 매출이 일어나죠. 그렇죠? 네. 넷 인컴은 일단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나왔고. 그 다음에 2022년부터는 3억 7,900만 달러. 그 다음에 2023년부터 2억 5천 달러, 2억 5천만 달러, 이런 식으로 이익이 늘어나죠.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마켓컬리도 지금 마이너스 엄청나잖아요. 쿠팡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이너스에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익이 늘고, 이런 기업들은 제가 이야기했죠. 이득이 이렇게 포스코처럼 이렇게 리니어하지 않고 이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샤프리 증가하는 카카오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네. 이렇기 때문에 미래 퓨처 밸류를 측정하기가 참 어렵고, 저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고평가가 나오고 그 고평가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번째 기업은 벤틀리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BSY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 회사에 대한 결론부터 봅시다. 글로벌 인프라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업체. 인프라 엔지니어링. 우리 앞에 한번 하나 보지 않습니까? 네, 오토데스크. 네, 오토데스크가 1등이고, 벤틀리 시스템이 2등 정도 합니다. 설계 및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이걸 줄여서 BIM이라고 하는데, 시장 점유율 2입니다. 그렇습니다. 디지털 트윈 플랫폼, 아이트윈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네, 우리 많이 봤죠? 아이트윈. 네, 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맥스트 이런 회사들 그렇죠? 네, 아이트윈 똑같은 것들을 찍어서 우리 바이브 컴퍼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엔비디아 옴니버스와 파트너십 체결로 메타버스를 진출할 예정이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 그 플랫폼 이름이 옴니버스죠. 그렇죠? 네. 디지털 트윈 시장은 연평균 40% 성장을 전망이다. 똑같이 도시를 건설하기 전에 만들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어떤 공공 토목, 건설, 건축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이 만들어서 실험해보면 비용도 절감되고 실수도 줄이고 그 다음에 빠르게 일을 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 결국 메타버스가 사용되는 게 음악도 이런 엔터테인먼트도 되지만 결국 실생활에서 시빌 엔지니어링, 토목, 건설, 컨스트럭션 이런 데도 다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2021년 예상 매출은 9.5억 달러. 영업이익은 2.8억 달러. YOY로 39% 증가하죠. 퍼는 75배. 이런 기업입니다. 벤틀리 시스템. 잠깐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동사의 영업이익 추이. 네, 2021년. 이건 아까 이제 저거 봤던 거죠. 네, 우리 앞에 봤던 종목인데, 네, 이건 이미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네, 동사의 주가 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쭉 치고 올라오죠. 그렇죠? 네, 이렇게 치고 쭉 올라오는데 벤틀리 시스템이 65달러, 6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60달러까지 빠졌는데 네, 시가총액이 20조 597억입니다. 네, 20조 597억이니까 170억 달러 정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20조 정도면은 우리나라의 은행들, 카카오은행 정도의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향후 이 정도 기업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성장한다면 충분히 50조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은 있습니다. 동사는 어떤 회사인가? 글로벌 인프라 엔지니어링 서포트 기업으로 설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구독 형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토데스크도 구독 형태로 판매하죠.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플랜트, 토목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50대 세계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중 90%가 벤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오케이. 엔지니어링 설계 및 BIM 시장 점유율에서 오토데스크에 이은 글로벌 2위 업체이다. 그렇습니다.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기업을 넘어 디지털 트윈 플랫폼 회사로 목표를 아이트윈 플랫폼 생태계를 확대해 주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을 키워가지고 인수합병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향상시키는 전략과 함께 회사 매출액의 20%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확대된 글로벌 인프라,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와 동시에 디지털 트윈 시장 성장에 따라 수혜가 기대된다. 2021년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각각 매출액 9.5억 달러, 영업이익은 2.8억 달러, 퍼는 75배 거래 중이다. 우리나라 바이브와 같은 그러한 바이브 컴퍼니와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디지털 트윈, 건설, 플랜트, 환경, 인프라 구축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타버스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을 건데 우리 바이브 컴퍼니 공부할 때도 많이 봤는데 메타버스의 한 축이 될 디지털 트윈 시장은 연평균 40%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2027년에는 500억 달러를 도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이 이제 50조, 60조까지 커지네요.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공간, 환경, 사물 등을 가상 세계에 동일하게 구현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 단순 3D 모델링을 넘어 동작이나 상태 등에 대한 실시간 정확한 정보가 반영되게 되어 있다. 디지털 트윈 플랫폼 iTwin이라는 플랫폼을 동사는 완성을 해서 가지고 있죠.
동사가 2019년 출시한 이후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있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 이름이 iTwin입니다. 벤틀리는 원래 iTwin 플랫폼 확장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과 인프라 디지털 트윈의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사랑하는 엔비디아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전체적으로 디지털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어떤 그 플랫폼 역할을 하고 여기에 각각 비즈니스 섹터들이 자기들에 맞는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메타버스 시장을 구현해가는 그러한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초기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서 엉덩이 깔고 5년, 10년 알고 있으면 템버그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전기차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LNF 10년 그래프를 봐라. 그렇죠? 네. 2만 원부터 시작해서 20만 원까지 가는 그 그래프를 봐라. 네. 에코프로 BM은 더 환상적이죠. 이제 50만 원을 넘어갔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온 게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죠. 이제 1조 5천억 지났는데 3조까지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뭐 15만 원까지 들고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전기차에서 이런 종목 잘 안 나오죠. 이제는 게임, 엔터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데 가장 해볼만 하는 게 NFT 이 시장에 있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라나는 기업들이죠. 그러면 이것저것 머리 아프면 다 던져버리고 차라리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 파이브 컴퍼니 또 미국의 이런 기업들을 사서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는 일 열심히 회사 일 열심히 다니는 거죠. 이게 한 5년 묵혀놓으면 5배, 10배는 됐을 거라고 확신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정 살 게 없으면 페이스북 메타 사시면 됩니다. 방금 앞에서도 우리가 엔비디아의 플랫폼 이야기를 했는데 옴니버스 세계 각국의 주요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들이 쭉 나왔죠. 포스터 파트너스라는 회사, ILM, 에디슨, 벤틀리 시스템, 액티비전, WPP, BMW. WPP는 세계적인 광고 회사죠. 그렇죠. 이런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세상이 이렇게 생태계를 지금 정확히 구축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머리에 콱콱 심어줄 수 있을 좋은 자료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는 공격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의 인수를 하고 있죠. 동사는 공격적인 인수합병 전략으로 인프라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업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꾸준한 실적 성장을 지속 추구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여 지상, 지하, 도시를 아우르는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다. 오케이. 벤틀리 시스템 정확하게 방향성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기업은 당연히 리스크가 있겠죠. 높은 부채 비율과 높은 밸류에이션. 이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이 400%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동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2020년 매출을 볼까요? 100만, 1000만 원, 8억 달러. 네. 영업이익은 1억 달러. 이렇게 났죠? 네. 이런 것들은 뭐 잔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정착이 되고 생태계가 딱 잡히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제 이제 조카가 이제 건축공학과를 다니는데 그렇죠. 지금은 전부 다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다 해놓는다는 거죠. 대학원 같은 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회사의 여러 가지 것도 심지어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고객들에게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돌아갈까 시뮬레이션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체들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사와 관련된 피어 그룹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기업들이 동사와 피어 그룹으로 끼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벤틀리 시스템, 어도비, 우리 잘 아는 어도비, 오토데스크는 우리 공부했죠. 엔시스, 트림블, 네. 트림블, 엔시스, 벤틀리 시스템 이런 회사들이 똑같은 비슷한 업종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고 영업이익 한번 볼까요? 2022년 그렇죠? 이게 단위가 100만이니까 100만, 1000만원, 2억 7,500만 달러. 어도비는 7억 2천만 달러. 그리고 오토데스크는 1억 3천만 달러. 이겠죠? 7억 6천만 달러. 그렇죠? 네.
오토데스크는 100만, 1000만, 억, 13억 6천만 달러네요. 네. 근데 어도비는 72억 5천만 달러네요. 오, 죄송합니다. 7억이 아니라 이 둘이는 규모가 4자릿수네요. 네, 일단은 오토데스크가 1등이고 벤틀리 시스템이 2등입니다. 뭐 1등과 2등에서 뭘 살 건지 모르는데 저 같으면 일단은 무조건 1등을 사죠. 네, 1등을 사서 3등권에 있는 이 기업을 사는 게 유리한 면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한국에도 이제 메타버스 ETF가 4개인가 생겼죠. 네, 그런데 미국도 메타버스 ETF 하나 있습니다. 라운드 힐 볼 메타버스 ETF. 라운드 힐 볼. 지난번에 이제 우리 카페 친구들에게는 제가 이걸 어떤 종목들이고 이하를 잘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 문자, 카페는 이제 글로만 보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행운인 거죠. 제 목소리를 통해서, 아, 이런 메타버스 관련 ETF가 있구나. 이것저것 사기 싫으면 ETF를 사는데, 한번 ETF를 봅시다. 현재 15.91달러. 네. 쭉 가격이 오르다가 조정을 살짝 받고 있죠. 네. 이 ETF 안에 어떤 종목이 편입되는지 한번 봅시다. 엔비디아, 오케이. 8.21%. 로블록스 7.29%. 마이크로소프트 7%.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오른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페이스북 6.19%. 네. 유니티 소프트웨어 5%. 오토데스크 4.48, 텐센트 4.23, C 4.18, 아마존 3.97, 타이완 세미컨더 TSM 3.6, TSMC도 NFT에 포함을 시켜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다 ETF를 사는 건 좀 바보 같은 투자 전략이에요. 저 같은 펀드 매니저 출신들 어떻게 하냐, 50%를 예를 들어서 ETF를 사고 나머지 50%는 R 주식으로 삽니다. 그래야 레버리지가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안전하게 먹는 게 아니라 얘들의 성장성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ETF 안 사고 이 10개의 R 주식을 사든지 이 중에서 3개만 골라 사든지 이러한 전략도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미국에 만약에 투자한다면 이 ETF를 한 30에서 50%만 깔고 나머지 R 주식 5개를 3개 정도로 사서 넣는 거죠. 그럼 저 같으면은 노블록스 넣고 엔비디아 넣고 페이스북 넣고 뭐 그다음에 오토데스크 뭐 이런 정도, 유니티 소프트웨어 이런 정도 하나 벌어서, 그다음에 C 같은 것은 따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C 같은 건 따로 투자를 해서 넣고 그냥 문 닫아버리고 엉덩이 깔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전략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바쁜데 우리가 이제 세개 버전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메타버스들 기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ETF는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투자를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챕터가 3개로 돼서 좀 지루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러한 기업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혹시 미국에 투자할 때 이런 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사고 철학과 사고 체계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중심으로 종목을 선택해야 오래가고 장타로 견딜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의 유튜브 다른 친구분들에게 좀 많이 좀 소개시켜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스터디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관심들이 많으신데 제가 어떤 궁금한 점들을 올려드리면 하나씩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인연으로 좋은 종목으로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잘 챙기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